안녕하세요. 현실보다 더 리얼한 법 이야기 법피셜 청출 변호사의 법률 토크입니다. 네, 오늘도 현장의 변호사들이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있었던 SK텔레콤 해킹 사건, 많은 분들이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요. 가입자 식별키 기준으로 2,700만 건이 유출됐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충격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정보들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는 게 SKT 같은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혹시 알고 계실까요? 요즘은 우리가 1인 쇼핑몰, 프리랜서, 자영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요. 그 순간부터 모두가 이 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리스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요즘에 대학생들도 구글 폼으로 설문조사 받고 상품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 연락처, 이메일 받는 순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챙겨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어떤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정보 하나하나가 내 비즈니스를 지키는 실질적인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 자부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중요한 건 알겠는데 사실 개인정보에 뭐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스타트업과 다양한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만들고 검토하고 동의서를 또 만들고 고객에게 송부하는 그 과정의 업무를 많이 수행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네, 당연히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순히 기업의 법적 의무가 아니라 모든 기업과 사업자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심지어 IP 주소도 모두 개인정보로 분류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내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쿠폰 멤버십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벤트 참여자 명단을 수집했다든지 그런 행위만으로도 그 순간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수집한 정보를 어디에 쓸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고 파기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SKT 사건에서도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단순한 보안 실패 그 이상이기 때문이죠. 유출 사실을 늦게 알렸거나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해킹처럼 주된 원인은 외부 공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보안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관리 소홀로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요. 사고 이후에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고지가 늦어지면 그걸로도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는 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라는 겁니다. 고객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이 크든 작든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순간 법적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수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개인정보 처리자인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건 법적 의무고요. 그리고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에게도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언제, 어떤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신고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었다면 피해자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순히 규제의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전에 명확한 가이드를 주기 위한 법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막연하게 겁먹고 멀리하기보다는 기본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리스크는 막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수집한 정보는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 처리 방침을 게시하고 그것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대응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위반 리스크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리페어샵을 운영하다가 고객 번호가 유출돼서 과태료가 발생한 사례도 존재할 정도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아주 작은 부주의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유출이 되기 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입니다. 핵심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꼼꼼히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내 사업이 어떤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디에 쓰고 얼마나 보관하고
그리고 다 사용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폐기할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약속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만들거나 점검하실 때 다음 3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특히 홈페이지나 앱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용 약관과 별도로 명확히 구분해서 게시를 하셔야 하고 혹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그 사실도 마찬가지로 공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오해하시고 누락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초창기라서 시간이 없어서 규모가 작아서 라는 이유로 뒤로 미루는 순간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되돌아오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개인정보 보호는 준비가 전부라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개인정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운 문제라는 걸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는 거창한 보안 기술이 아니라 법적이고 기본적인 책임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명확하게 동의를 받고 그리고 보관과 파기에 관해서도 정해두고 사고가 나면 신속히 사후 대응을 해서 고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SKT 사건처럼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중소사업자나 프리랜서가 마주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중소사업자에겐 사업 존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룬 법과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전 생존 가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피셜은 앞으로도 이렇게 현장에서 꼭 필요한 법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법이 어렵게 느껴지실 땐 언제든지 저희 청출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